일단 이거 설명부터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게 무슨 장애, 무슨 사파, 그리고 뭐 경조증, 우울증 증상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헷갈려 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좀 이 부분을 구분을 좀 지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양극성 장애에서 했던 게 뭐 있었죠? 1형, 그 다음에 2형, 그 다음에 순환성. 얘네들은 장애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파는 뭐 있었죠? 조증, 경조증. 그 다음에 장애에서 같은 범주는 아니지만은 얘가 들어가는 거는 주요 우울장애 있었고요. 주요 우울장애 있었고,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속성 우울장애도 있었죠. 일단 이 두 개로 설명드리고, 여기가 우울, 그 다음에 여기가 양극성. 네,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사파는 이렇게 있었고, 증상은 크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쓰게끔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라 미리 뭐 사전에 이렇게 한 게 아닌 거라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장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파가 장애인지 뭐 증상이 들어가고 헷갈리시잖아요. 장애는 무조건 이 기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파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사파랑 뭐 섞일 수도 있고, 여튼 얘가 말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좀 빼서 보면은 얘는 기준이 뭐뭐 있었어요? 조증 사파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기준이 주요 우울과 경조증, 그쵸, 사파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증상 이렇게 있었어요. 얘도 해야 되나? 하나씩 그냥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하죠. 그럼 주요 우울은, 그쵸, 주요 우울 사파라는 게 들어갔고, 얘는 그쵸, 그냥 우울 증상. 네, 우울증 증상, 뭐 우울 증상 상관없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파에서는요, 어떤 가지수도 정해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심한데, 얘네는 또 그러니까 얘네에서의 기준은 이 사파가 충족되냐, 아니면 사파 없이 이렇게 되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파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됐어요? 기준이 얘네도 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 심각했고, 얘보다 더 심각하고, 증상이 더 심각하고 기간이 정해 있잖아요. 그쵸? 기간이 2주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심각한데 1주. 얘는 심각도를 중간으로 심각하고 기간이 4일 있었어요. 그쵸? 그럼 사파는 얘네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뭐예요? 이런 뭐 기간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일단은 정해진 기간 없고,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만큼 심각하냐 덜 심각하냐 있어서 강도도 더 약하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게 기간, 그쵸? 기간 여기 했고, 빈도. 얼마나 빈번이 자주 일어나느냐 했을 때도 빈도적인 면에서도 더 약할 수 있고, 기간도 이거보다 더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정조증은 이거를 충족하지 않고 얘는 이거를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심각하고 더 약하고 지속적인 면에서도 더 범위가 적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만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 장애로 따졌을 때는. 그쵸? 순환성 장애. 이게 얘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있는 게 1형. 그리고 얘는 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1형은? 주요우울.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얘 들어가는 건 뭐 있었어요? 2형. 2형에 또 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요? 막 색깔이 막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주요 우울사파가 색깔이 뭐 더 이상 나오지도 않네요. 얘는 여기란 말이에요. 얘는요? 우울증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기간이 대신에 더 길기는 했어요. 얘는 기간이 길어요. 그죠? 얘네들은 기간이 길고. 예. 그래서 이거는 사파가 충족되고 안 되고와 어떤 장애의 기준들이 각각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정리가 되실까요? 그래도 안 되시면 개인 지도해 드릴게요. 와, 근데 선생님들 지금 제가 쓴 것만 해도 막 이렇게 있는데 기간이랑 여기 뭐 들어가고 이거를 지금 다 대답을 또 하시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니, 오늘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배운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갔을까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하려는 것보다 조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다 아시고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망상장애를 할게요. 자, 망상장애 진단 기준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아까 앞에서도 나왔을 때 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수는 한 가지 이상 망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진단 기준 A가 아까 5가지 있었고 거기에 뭐뭐뭐뭐 2개 이상 그리고 그쵸 3가지 1, 2, 3번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맞지 않고 근데 이제 환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망상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망상, 환각 이런 것들은 조현병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의점에서 환각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그거는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상이 더 주가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연결돼서 따라오는 거다. 예를 들면은 벌레가 우글거린다는 망상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게 우글거리는 망상이 있으니까 그게 좀 꼬이는 감각이 있다든지 이 망상 때문에 좀 연결돼서 이게 주가 돼서 얘 때문에 오는 그런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의 영향이나 파생 결과를 제외하면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고 행동이 명백하게 기이하거나 이상하지 않다. 근데 약간 좀 괴이한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증이나 주요 우울사파가 일어날 때는 이들은 망상의 지속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도 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망상 지속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야 돼요. 이 망상 지속 기간에 계속 망상이 있으면 그거는 망상 장애인 거고 근데 이 망상 기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안에 그 어떤 우울사파라든지 그게 별도로 잠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각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상기의 지속 기간에 비해서 얘네들이 짧아야 되니까 얘네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야 돼요. 얘네 기간 동안만 망상이 일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조금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조증이나 주요 우울 사파가 일어나는 경우 얘네 이 사파들이 이 기간에 있어요. 그러면 망상 기간에 비해서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간이 주요 우울사파 2주가 있었어요.
근데 딱 이때 또만 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동반되는 거니까 이 기간보다 이렇게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기간이 얘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짧아야지 망상 장애다. 이거 없이도 그러니까 망상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E는 뭐 우리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종류를 좀 볼게요. 이렇게 색정형 있어요. 이거는 망상의 중심 주제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남자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사랑한다 막 그렇게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망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또 만나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유명인이나 직장 상사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완전히 정말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려고 막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대형. 이 종류는 중심 주제가 어떤 굉장한 재능이나 통찰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확신일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 특별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과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색정형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과대형에서는 나는 막 대통령이랑 친분 있어 막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랑 자기랑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체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누구도 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망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기보다는 여튼 망상 때문인데 사기꾼으로 간주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막 누구한다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질투형. 이제 배우자나 연인이 외도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말로 어떤 특별한 그런 증거 이런 게 아닌데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은 그걸로 막 이제 싸잡아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형.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네. 이 보면은 이제 뭐 중심 주제가 자신이 음모, 속임수, 염탐, 추적, 독극물이나 뭐 약물 주입, 그리고 악의적인 비방, 희롱, 뭐 장기 목표 추구에 대한 방해를 당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사소한 모욕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뉴스에서 이런 것도 좀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막 그 주변에다가 엄청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이미 문제를 막 많이 일으켜요. 그럼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럼 경찰이 가서 왜 그러냐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해코지 하려고 그랬다, 막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망상을 갖고 있어요. 피해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항상 뭔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치료도 되게 안 돼요. 의심하니까 치료자도 안 믿고 뭐 약 주면은 그걸로 자기 죽이려고 약 준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좀 굉장히 좀 힘들죠, 이런 분들 있으면. 예.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뭐 분개하고 화나 있고 막 폭력도 쓰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신체형. 주제가 신체적인 기능이나 감각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체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악취를 풍긴다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내장에 뭐 기생충이 기어다닌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내 신체 일부가 기형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내 장기에서 뭐 하나가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라든지, 그러니까 내 신체랑 관련된 것들, 그런 망상을 이야기해요.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과 명시되지 않은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이 말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혼합형은 어느 한 가지 망상적 주제도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명시되지 않은 유형에서는 지배적 망상적 믿음이 분명히 결정될 수 없는 경우, 혹은 특정 유형에 기술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 생각하세요. 혼합된 거예요. 혼합된 거. 그러니까는 뭐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혼합형,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망상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질투형이 있으면서 피해형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인데 뭐 어느 하나가 그렇게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명시되지 않은 유형에서는 분명히 결정되기, 그러니까 뭔가 지배적이고 심각하게 특정하게 뭔가 정해있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있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막 지배적인 아주 심각한 그런 믿음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관계망상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나랑 관계되어 있을 거라고 연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명시되지 않는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있죠. 괴이한 내용의 동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예시들을 들어드렸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죠. 뭐 유명한 사람이 실제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내 몸에, 신체에 뭐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괴이한 거는,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누가 내 장기를 꺼내갔는데 거기에다가요 다시 흉터 같은 거를 넣지 안 남기고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망상이죠. 그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누가 내 장기를 꺼내갔어 이랬는데, 멀쩡하잖아, 네 몸을 봐, 어디 상처도 없잖아. 가족들이 그러겠죠. 그럼 흉터 안 나게 이렇게 해갔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괴이한 내용이 동반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각도 보시면은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정신, 운동, 행동, 음성 증상 같은 1차 증상에 대해서 양적 평가를 통해 등급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일 중 가장 심한 것에 대해서 0부터, 0이 증상이 없는 거고요. 심하면 고도는 4점까지 해서 5점 척도를 이용해서 등급화될 수 있고요. 이런 진단은 심각도 명시자 없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지금 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마지막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뭐가 막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핵심 증상을 줄여드린 거고, 이 심각도는 뭐 조현병이나 아까 뭐 조현 정동 양상장애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요? 0점부터 5점 척도지만 4점까지죠. 그쵸? 0 안 세셨구나, 우리 선생님. 네, 그래서 0, 1, 2, 3, 4 해가지고 5점 척도까지 있고, 지난 7일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심각도 없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문구도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다른 진단도 없이 내려질 수 있다까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끝났다고 좋아하시는 건가요? 우리 보충 프린트가 있는데 어떡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막 동성애적인 막 프로이트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다고. 저도 이제 막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네요. 원인 이제 볼 건데요. 와, 이거 억지 아니야? 전 약간 자꾸 프로이트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천재인 건 알겠는데 조금 개상하기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프로이트의 팬도 있을 거고 이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면 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싶기도 하고. 네, 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제가 진단 기준만 교재에 넣어놨기 때문에 망상 그 원인 했어요. 정신 분석 입장 보면요.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프레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망상은 억압된 동성애적 충동에 기인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시로 해서 피해형, 색정형, 질투형, 과대형. 뭐가 빠졌어요? 신체형은 없죠. 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종류 한 번씩 보시라고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성애적인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는 동성애랑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피해형,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적 충동을 느낀 남자는, 자, 무의식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명제를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억압해요. 그 대신에 역전해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미워한다 로 발전을 해서, 이렇게 발전 좀 그쵸? 억지 같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거. 나는 그를 미워한다로 발전해서 다시 투사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그쵸. 투사되면은 그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나를 미워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미워한데 혼자서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피해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거.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게 남자 입장인 거예요. 그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색정형. 요거 하나는 이제 이성애의 형태라고 써있죠. 그래서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형태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질투형인데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성애가 부정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과대형.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동성애를 부정한다. 뭐 이렇게 프로이트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입장을 볼 건데, 인지적 입장도 좀 재밌어요. 인지적 결함에 기인하고요. 경험적 자료에 대한 논리적 추론의 오류에 의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리를 하고 어떻게 이게 오류가 생기는지 좀 이론 보면은, 이 지금 도마루스 보면은 동일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가 망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를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아까 잠깐 예시 드렸던 거 있죠. 상이한 두 주어가 동일한 수어를 공유할 때, 아까는 제가 이제 뭐 마리아는 여자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 보면은 마리아는 처녀다, 나는 처녀다, 그러므로 나는 마리아다, 이런 식의 잘못된 결론에 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래 이랬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나중에는 약간 배척당하는 이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다가 뒤에서 할게요 라고 했는데, 어떤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내 어떤 왜곡된 경험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하는 그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마허라는 사람의 이론을 보면은, 아, 이러면서 약간 조금 억지스러우면서도 그럴싸한데 뭐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인지적 추론 그 과정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경험이 망상을 형성하는 거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일단 비정상적인 경험을 어떻게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려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 경험인데, 자, 밑에 하나씩 보시면 그 밑에 망상을 지닌 환자들은 환각이나 착각에 의해서 잠깐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지각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당혹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그 의문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걸 설명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비정상적인 경험이잖아요. 누가 그랬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비정상적인 경험은 가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레이더, 초능력, 우주광선 이런 것처럼 이제 자꾸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외계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든 거야? 하게 하려면,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뭔가 연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CAI, 그쵸? 이거 미국에서는 CAI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예, 그리고 어떤 종교 단체나 뭐 하나님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그랬냐? 이런 사람들이 그랬어. 하고 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의문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그랬겠어요? 내가 아주 대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과대형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죄를 져서 막 이러면서 막 피해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대단한 존재거나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서 과대망상이 생기거나 피해망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거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좀 그렇죠? 약간 억지스러우면서도 일단 이 경험이 문제네. 이 경험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이제 마허였고요. 그 다음에 케뉴와 벤탈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귀인 과정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특이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귀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망상을 지닌 사람들은 자존감 낮고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커다란 괴리를 경험하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저스 이론을 하게 되면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가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상담 이론할 때. 그러니까 현실적 자기는 뭐예요? 지금 나, 그죠? 이상적 자기, 지금 나는 1, 2월에 인제 시작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인제 시작하는 2주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상적 나는 이미 수석 합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근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것 같은데 현실적 나는 나만 모르는 것 같고, 이상적 나는 수석인데 지금의 나는 나 혼자만 모르는 것 같고 막 이런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괴리를 경험하는데 이런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외부 기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퀴즈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1대1로 루시아 쌤이 뒤에서 한 명씩 다 퀴즈를 내줬는데 다 대답을 잘했다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10개 중에 하나밖에 왜 못 맞췄지? 나는 왜 이거를 몰랐지? 나한테만 어려운 거 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외부 기인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즉 부정적 생활 사건이 다른 사람의 악의에 의해 일어난 걸로 해석함으로써 피해 망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편향 한쪽으로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망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면, 내 망상을 입증하는 정보로 하면, 제가 한 문제 맞춘 거에 대해서 나는 이상적 자기가 되어야 하면 그 어려운 걸 맞췄어. 그 한 문제 내가 완벽하게 맞췄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9개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걸 냈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내 망상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망상을 입증하는 정보는 선택적인 주의를 통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반대되는 증거는 선택적인 부주의, 무시해버리거나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망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망상을 점점 굳건히 하는 과정인 거죠. 자, 치료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네. 조현병 증상은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서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현실적인 생활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어떤 시험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프로이드처럼 뭐 동성애적이든 이성애적이든 뭔가 내가 뭐 사랑하는 그런 색정형이든 뭔가 내 생활, 내 주변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랑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고요. 피해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못 믿는다 그랬죠. 네. 이거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약 주면은 뭐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망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물이든 심리치료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네. 제가 더 하면 복습도 안 하고 가실 것 같고 지금 막 일어나시려고 가방 싸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복습하시고 저는 굳건히 있을 테니 한 분씩 테스트를 뭐 테스트가 돼도 좋고요. 너무 오늘 거 어렵고 부담스러우시면 어려운 걸 물어보셔도 좋고 그냥 대답 못 하셔도 같이 그거를 점검해 가는 거고 제가 중요한 거를 질문을 할 건데 혹시 대답을 못 하시면 그거에 대해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게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복습하고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